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죽음 또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이임 요역으로 확정이 된 데 따른 논란인데요. 한쪽에서는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신원식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보고 들으시고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원래 백선엽 장군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곁을 길게는 못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네. 슬프고 그랬습니다. 의원님에게 그 고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의 제가 육군 상안학교 37기인데요. 네, 군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롤 모델이라고 그럴까? 6.25 전쟁 영웅으로서 네, 나라를 지킨 그 구국의 상징으로 이렇게 늘 저희들이 생각해 왔죠. 네. 육군장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장례가. 그런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저 보도를 보니까 국가장으로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걸까요? 이제 백선엽 장군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가장 큰 인기가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2년 후에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세운 6.25 전쟁의 가장 큰 한국군에서 가장 큰 공로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군생활 하신 분들은 백선엽 장군을 꼽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장이라고 국가장법 2조에 의하면 네. 대상자가 예.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것만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나요? 그래서 3항에 의해서 네네. 최소한 국가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 어떤 6.25 어떤 전쟁의 영웅, 어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만주국의 간도 특설돼 있지 않았느냐, 결국은 친일 부역 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간도 특설대 근무한 거는 맞는데 네. 우리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간도 특설대 장교로 상일 세력을 탄압했다고 하는데 네. 역사적 사료를 보면 거의 문헌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43년 무렵에는 만주 지역에는 그 항일 세력이 없었습니다. 항일 세력은 30년대 중국 공산당 지휘를 받는 동일 항일 영군이 있었는데요. 네네. 다 40년쯤 하면 일본군 관동군 토벌 작전에 의해서 개멸되고 40년은 소련으로 다 피신했고 43년 무렵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전혀 전투 행위 자체를 하질 않았다고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44년은 잘 아시다시피 만주에 없으니까 그 부대가 베이징 부근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중공군 항일 우리 독립군들이 아니라 중공군 8로군을 토벌에 참가를 했고 이때도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주력 부대가 아닌 경비부대 소대장을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이런 친일 행위를 그 당시 여행이었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외에 거주했던 분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내 우리 살았는데 그때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서 그것을 친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일에 특설대 들어간 게 있다 하더라도 6.25 전쟁의 공이 얼마나 현저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도 특설대에 소속돼 있었다 하더라도 토벌 행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토벌 같다. 대상도 없었고요. 독립군 자체가 문을 찾아보면 만주에서
뭐 우리가 아는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는 다 1920년대에 쓰는 전투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토벌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에 몸담았던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정리를 하면? 아니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것 자체가 친일 행위로 친일 행위로 뭐 이해를 굳이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행위는 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 현저한 공이 있으면 그게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디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현저한 공이 있으면 과거에 너는 예를 들면 무슨 출신이니까 어디에 조금 그런 생각으로 어디에 너 가담했으니까 너는 아무리 대한민국 공을 세워도 그 공적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기왕 나온 김에 잠깐만 의원님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을 주장을 하던데요. 서울과 대전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원래 뭐 지역적인 문제보다는요. 서울 국립현충원이 이제 제1대 현충원으로서 원래 6.25 전쟁 전사자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조성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12만 명의 그 6.25 전사자가 묻혀 계세요.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에 서울 현충원의 대부분은 6.25 전사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6.25 전쟁 영웅인데, 거기 조금 공간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정부가 배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6.25 전사 본인이 사랑했던 그 전우들과 같이 묻히게 하는 것은 그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유족 쪽에서도 이제 고인도 이제 그 대전 현충원을 수용을 했고 유족 쪽에서도 이제 괜찮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유족이야.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다가 현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공을 내세워서 내가 대접받겠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내가 이 공이 크니까 서울에 묻히겠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거는 주변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유족들의 의견은 국가에서 해준 대로 하겠다는 건 참 감사한 말씀이나 우리는 우리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좀 이건 그냥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국립 서울 현충원하고 국립 대전 현충원이 뭐 격이 다르거나 급이 다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전혀. 그런 격이 좀 달라도 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 서울 현충원이야말로 6.25 전사자를 모시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고 과거의 전우들이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묻히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국가 원수 매각돼 있고 국가 유공자 매각돼 있지만 원래는 6.25 전사자를 위한 묘지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의 구국의 상징이신데 글로 모시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